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전해드릴 소식은요, 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 하나 있었죠. 어제는 이제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또 이제 IMF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뭐 미국, 한국, 그리고 뭐 전 세계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오늘 이제 글로벌 경제 흐름이 굉장히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지만 굉장히 상향해서 다들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오늘의 이슈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요약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글로벌 성장률은 전 세계 2025년도가 이제 3.0 그리고 내년 2026년도를 3.1%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4월 전망보다 한 0.1%포인트 상향 조정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 저성장 고착화된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지속됐다. 그런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IMF의 전망이고, 성장률이 이제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이전에 이제 2024년도는 3.3%, 그리고 사전 코로나 때는 지금 평균 3.7%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저성장 고착화된다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미국 전망에 대해서 미국 경제는 또 IMF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성장률은 이제 올해 2025년도 1.9% 그리고 내년도에는 2.0%로 대략 0.1%포인트를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요, 그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조세라든지 그다음에 지출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관세가 축소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환경에 대한 그런 개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영향을 미쳤고요. 다만 이제 소비가 좀 둔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민이 감소할 수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이제 아까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률은 이제 아직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주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IMF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신흥국입니다. 신흥국과 이제 개발도상국인데, 2025년도는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은 2025년도 4.1% 성장을 할 거다. 그리고 26년도에는 4.0%로 4월보다는 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전체 경제 성장은 저성장 고착화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시아 신흥국도 전 세계 신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아시아 신흥국입니다. 아시아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는 5.1% 그리고 2026년도에는 4.7%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 전망보다는 한 0.6%포인트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시아 신흥국은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요. 굉장히 좋은 발표 내용이죠.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은 2025년도를 4.8%, 26년도에 4.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만 봐도 중국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0.8%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과의 그런 관세 완화가 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경기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IMF의 전망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국도 그렇고 아시아 신흥국도 굉장히 성장률에 있어서는 그래도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되게도 오늘 또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입니다. 인도는 전 세계 어느 국가를 거론하고도 지금 2025년도, 26년도를 글로벌 최강 성장 경제 국가로 IMF도 평가를 했습니다. 6.4%,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도 그렇고 6.4% 정도 경제 성장을 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겠다. 인도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1.0% 그리고 내년을 1.2%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차량 조정을 하긴 했지만 거의 차이는 없고요. 이게 이제 아일랜드의 그런 제약 수출 호조의 영향이 있어서 좀 그런 게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IMF가 전망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 직전 4월에 전망했을 때는 1.0%로 전망을 했는데 우리나라를 이번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0.2%포인트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른 국가들, 미국, 그리고 신흥국들, 그리고 중국, 이런 유로존, 이런 국가들은 다 상향 조정을 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러니까 1%도 되지 않는 0.8% 성장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이게 근데 원인으로는 사실은 이제 4월에 비교해 봤을 때는 4월부터 5월, 6월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정치적 불안이 좀 있었죠. 정치적 불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게 이제 그리고 상반기에 대한 경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IMF가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좋지 않다라는 게 팩트니까 전망을 IMF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 기구들도 비슷하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이렇고요. 반면에도 2026년 내년도에는 1.8%로 경제 성장할 것이다. 경제 성장률은 그렇다라고 상향 조정을 하긴 했지만 이게 조금 저는 낙관적인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IMF가 조금 그래도 낙관적으로 시선으로 좀 전망을 하지 않았나. 올해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좀 좋아지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대 초반을 저는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낙관적으로 전망한 IMF랑 비교해봤을 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IMF가 이번에 보고서에 발표한 내용 중에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지금 정리해봤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고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 세 가지가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하방 압력을 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지금 위협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고 중앙은행에 되게 간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 안정성에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요인으로 IMF는 꼭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그런 교육 선점이나 그런 효과로 정책 완화로 조금 그런 소폭 상향 조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랑 무역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0.8%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을 했지만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이 더더욱 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그 정부가 어떻게 해 나가냐에 따라서 올해 성장률도 그렇고 내년 성장률도 그렇고 더 좋은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